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2025년 3월 23일, 어, 새벽 12시 39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방금 그 북악산 저기 팔각정 한번 다녀왔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차를 못했어요. 차를 끌고 갔었는데, 음, 차 줄이 좀 길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그냥 근처에 잠깐 차 대고 어 북악산은 거기 팔각정은 못 올라가고 그 근처에 이제 공원이 또 있더라고요. 산책로가 또 있고 그쪽 한번 갔다 오고 어 산책 한번 새벽 공기 한번 마시고 이제 돌아왔었는데 좋습니다. 뭐 여유가 있을 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기분 전환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풀린 것 같고요. 어, 좀 놀라웠던 것은 이 시간에도 어, 저와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낭만을 즐기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그렇게 쭉 대기가 이렇게 쭉 그 차 대기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게 보고 좀 특이하다?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역시 휴일이라서 그런가. 관광명소는 역시 관광명소인가 봅니다. 그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서울 야경을 보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고 되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좋았던 기억이네요. 좋은 기억이었네요. 예. 어쨌든 간에 원래는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일요일 날 방송을 키려고 일요일 날 저녁에 방송을 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너무 다음 날 또 지장이 있을까 봐 어차피 저도 직장을 가야 되니까 다음 날 일정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일단은 오늘 켜봤고요. 아까 그 라이브에서 마지막에 언급했던 것처럼 음, 간단하게 비트코인 시황하고 그 다음에 한 주에 있었던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 한번 쭉 점검해 보면서 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었는지 조금 살펴보고 아니면 또 주식 중에서도 어떤 게 조금 유망해 보이는지 어떤 산업이 좀 유망해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음, 어디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3월 17일 날 나왔던 기사들부터 조금씩 차례차례 한번 조금씩 볼게요. 제가 뭘 봤었는지 한번 핸드폰으로 체크를 해봐야 돼서. 네. 이거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좀 알려줬었던 사실인데, 뭐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했었죠. 바이비트라고 이제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북한한테 해킹을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바이비트, 북한. 음, 실시간 채팅도 되나? 뭐, 자, 여기 보이시죠? 이제 뉴스로 좀 봐야 좀 정확할 것 같고. KBS 뉴스에도 나왔네요. 바이비트를 공격한 북한 라자루스가 총 13,562비트 코인을 빼돌렸다. 이거를 비트코인을 빼돌린 게 아니라 아마 ETH 그러니까 즉 이더리움을 좀 해킹을 해서 이더리움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또 바꾼 사례가 된 거죠. 아, 딱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북한마저도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구나.
보유하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이더리움만 해킹했으면은 이더리움이 만약에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될 것인데 굳이 이더리움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또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 북한마저 어 이게 시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의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뭐 부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관점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보다는 북한마저도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자산으로 인정하고 보유를 하는 선택을 했다. 파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달러로 바꿔서 이게 달러로 바꿔서 이게 비축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비축을 해놨다. 이게 참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아마 세계 그때는 3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 5위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 3위라고 나 있네요. 예. 미국하고 영국에 이어서 3위에 해당하는 양을 비축했다라고 지금 보여지죠. 아, 대단합니다. 예. 이 비트코인을 해킹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해킹한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 주식으로 따지자면은 증권사를 해킹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삼성증권, 뭐 미래에셋, 그 나무증권, 농협증권 이들의 거래소가 털린 거고 이 거래소가 털리니까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해커들이 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됐다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해킹당했다. 따라서 거래소 잘못이겠죠. 사실상 이걸 보시고 또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조금씩 선진국 위주로 먼저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가장 급한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나라들 먼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막아놨지만 하지만 뒤에서 모은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약간 지정학적으로 되게 위험에 노출이 되는 국가들이 먼저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 보유하려고 한다. 이의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 다음에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렇죠. 점점 이제 간호사들이 점점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5년 새 7배 늘었다는 게 지금 보여지죠. 미국 간호사 시험 응시자가 지난해 전 세계 5위. 낮은 보수와 처우에 불만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었을 때는 그 일하는 양 대비 사실 좀 적은 페이는 맞아요. 예.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주 3일만 일해도 우리나라 연봉보다 높게 받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이게 물가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 적게 일해도 돈은 더 많이 받는 구조. 이게 조금 간극이 있죠, 아무래도. 아, 점점 아마 의료 대란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지금은 좀 잠잠해지고 다른 이슈들이 워낙 더 많으니까 그거에 지금 시선들이 다 쏠려 있는데 사실 진짜 위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극복을 못하게 되면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의료계 전반에 대해서 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처우 개선을 해주든 아니면은 인원을 늘리든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아, 정말로 이제는 돈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정말로 그 미국과 같이 돈이 많아야 어, 의료 시스템을 의료 시스템이 좀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점점 지금 변해가고 있는 초입 단계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나 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씁쓸한 거죠. 강남 3구 강북 토호제도 있었죠. 토호제는 지금 이제 2일 전이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안 나오나? 이게 또 나온 것 같았는데 지금 토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어쨌든 간에 제가 봤던 기사는 이게 강남 3구 쪽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토호제 이전에 강남 3구는 이게 점점 오르고 있는데 강북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노원, 도봉, 강북, 그래서 노도강이라고 불리죠. 이 노도강 쪽은 특히 더 심하다. 하락세가 이런 것들을 좀 기사화한 게 있었는데 어,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토지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재지정되면서 주변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요. 사실상은 강남 3구로 점점 더 많은 강남 3구 이거는 100% 거의 100% 맞다고 보고 마용성까지는 어떻게 포함시켜야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강남 3구는 점점 부자들의 동네가 되면서 그들만의 세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것이다. 이거는 거의 팩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망해도요. 대한민국 자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힘들어도 그들만의 세상은 항상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강남이 될 것이고 그거 강남 집값은 탄탄할 거다. 이게 뭐 맞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부에서 계속 이런 토지 거래 허가제, 토호제 같은 것들을 어 자꾸 지정해가지고 집값 부추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나중에 드려보고 보자. 또 보시죠. 쭉쭉쭉. 제가 봤던 기사를 한번 쭉 보면은 요것도 있죠. 요것도 있었죠.
현대제철이 이제 모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기사가 떴죠. 비상경영에 들어갔죠. 비상경영에 들어갔고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를 모든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기사가 날 정도면요. 어, 미국의 철강이 관세를 내린다. 미국이 철강 쪽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제조업 건설을 제철소를 세우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내린 결론일 거예요. 아마 최고 임원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가속화될 것이니까 이 현대제철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다른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더 많이 짓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음, 그런 추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미국도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요. 제조업의 부흥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오겠다라는 지금 전략적인 판단이 선 겁니다. 트럼프 행정은 지금 그거를 노리고 지금 관세를 세게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많이 지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내 자국민들은 특히 제조업하는 블루칼라 직업 계통분들은 고통을 많이 받았죠. 네.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 기축통화국이 어쩔 수 없는 이게 딜레마 같은 구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뭐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러한 지지를 힘입어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고 어 미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이 그렇게 나갈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는 수출이 아직도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특히 이제 어,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국인데 그 규모도 크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트럼프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화가 아니라 지역화로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또 비슷한 방향이거나 똑같은 방향으로 사실상 뭐 똑같은 방향이죠. 똑같은 방향성으로 점점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벽을 세우고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자국 보호주의로 갈 텐데 그러한 과정이 점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 말고는 다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쭉쭉쭉. 이건 최근에 좀 아직 못 봤는데 이스라엘 전쟁.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다시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났죠. 휴전했다가 다시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안타깝죠. 사실 뭐 이스라엘,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또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지역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중동에서 힘을 조금씩 조금씩 빼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은 전부 다 적들인데, 사실상 적들인데 중동에서 오히려 미국은 힘을 빼고 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이 있겠죠. 아, 이거 잘못했다간 우리가 점령당할 수도 있겠구나. 아직까지도 팔레스타인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심지어 중동에서 자신의 입지들을 약화시켜 간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거든요. 국가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거기까지 가게 만들진 않겠지만 어쨌든간 관심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일 거고, 사실 이 재개될 줄은 저도 잘 예상을 못했는데 어, 그만큼 좀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 점점 더 갈등이 앞으로는 더 국가들 간에 증폭이 될 것이고, 미국은 세계 경제를 자처하다가 점점 힘을 빼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점 더 그 힘을 빼고 있는 상황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기 바이든 정부 때 일어났던 거지만 그때부터도 이미 어, 힘을 조금씩 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저기 뭐냐, 대만, 중국과 대만의 그 관계, 중국이 대만을 2027년에 침공할 거다라는 뭐 그런 보고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죠. 그런 것도 미국이 점점 이런 동아시아 쪽이나 동북아시아 이쪽의 개입을 점점점 힘을 빼고 자신들의 어떤 이득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찔러보는 겁니다. 강대국들은 미국을 제외한 이제 강대국, 중국, 러시아, 아니면 중동은 이제 뭐 강대국들은 아니지만 예외를 하더라도 찔러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난 것처럼 소련이 한번 미국의 영향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을 침공한 것처럼 지금 러시아도 똑같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고, 이게 침공했었을 때 너희 미국 개입을 해 안 해? 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는데 미국은 많이 개입 안 했죠. 직접적으로 개입 안 했죠. 간접적으로 무기만 지원해줬고 실질적으로 EU 쪽에서만 지원해줬지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EU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걸 본 중국은 쟤네 미국이 개입을 안 하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대만 한 번씩 좀 살짝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일단 건드려 보고 안 되면 많은 거고, 만약 미국이 개입하고 한다면 많은 거고,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점점 국가 간의 이런 갈등이라던가 무역 장벽들이 높아질수록 그 돈이 서로, 이 비트코인은 그러한 이제 자산 흐름에 있어서, 국가 간 자산의 이동에 있어서 코인, 특히 이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비트코인은 그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어쨌든 이제 넘어갔고, 음, 그리고 그네 이것도 있네요. 한국은행 CBDC. 자, 한국은행이 원화 CBDC 프로젝트를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은 한강이라고
했죠. 예,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것을 이제 했고,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CBDC를 도입한다 안 한다 한국은행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결국은 이제 하기로 했나 봐요. 아직 뭐 이제 테스트 단계긴 하겠지만, 테스트가 진행된다는 것은 거의 다 이제 확정을 졌고 그렇게 갈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사실. 어, 이 CBDC라고 한다는 거에 결국에는 원화긴 한데, 원화 굳이 뭐 이제 표현을 하자면,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중앙은행이 만든 원화 코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CBDC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생성된 암호화폐들은 이게 자금 세탁에 많이 이용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사실상 이게 어 물론 자금 출처가 없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거래 기록들이 블록체인에 다 남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지갑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갑 주소. 그러니까 따지자면, 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따지자면은, 예금 저희가 예금 번호 있죠? 계좌번호를 계좌번호가 다 있고, 거기에 그걸 다른 계좌번호로 보낼 때 이제 그 계좌번호를 쓰잖아요. 똑같이 그거를 우리는 이제 지갑 주소라고 하는데, 이 지갑 주소에서 지갑 주소를 보내는 이 기록들이 전부 다 이 코인 하나하나에 기록이 다 남고, 이게 없어지지 않고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 추적이 더 쉬워요. 중앙은행이 만약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마 한국은행은 이 CBDC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했죠. CBDC가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전략적 자산을 비축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밀어주는 형식으로 민간에서 만들어낸 코인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어, 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은 그렇게 가는 게 흐름이에요, 흐름. 꼭 미국이 뭐 절대적인 답안지가 아닌데, 답안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는 아직까지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세계 1등 패권 국가는 아직까지 미국이니까요.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한국은행은 지금 거기에 역행하고 있죠, 지금. 예.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차라리 저가 저라면 그런 것도 있었죠, 아까. 그쵸? 한국은행 저라면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일부라도 국구펀드나 한국은행 계좌에다가 넣으면, 일부라도 10%라도 20%라도 그렇게 비축을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걸 병행하는 겸 CBDC도 같이 굳이 CBDC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은 같이 병행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융에 대해서 아무래도 진짜 초엘리트들이 모여있는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들은 초엘리트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 금융 방향을 결정하는 분들 진짜 다 초엘리트들일 텐데, 금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참 흐름을 못 읽는 건지,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없이도 어차피 우리는 잘 사니까 필요 없다라는 입장인 건지 진짜 잘 모르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원화가 무슨 경쟁력이 있다고, 글로벌적으로. 솔직히 원화가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외국 나가서 원화로 결제해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 나라 화폐를 쓰던가 아니면 달러 쓰잖아요. 원화로 다른 외국 나가서 원화로 결제하는 거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CBDC를 발행한다. 결국에는 국내 통제용으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돈 들여가면서 비용 써가면서. 어쨌든 간에 더 얘기하면 왠지 좀 정치적인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쵸 이제 쭉쭉 제 토지거래과제 이거는 뭐 뭐야 토지거래 허가제. 그쵸.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금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까지 총 이제 4개구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금 이렇게 다시 재지정했는데 어, 그렇죠.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잡힌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실 더 많이 올랐으면 올랐죠.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채택이 되면서 제 주변 지인들 중에 몇 명은 오히려 이 주변 집값이 오르니까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다음 스텝을 왜 그렇게 지금 굳이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들 다 알고 있을 텐데 잠시만요. 네. 다 알고 있을 텐데 굳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부동산 가격을 왜 올리겠습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오겠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이 두 가지예요, 사실. 물론 국회의원들 본인들 자산을 늘리는 목적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뿐이고 국가적인 시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부동산 세를 늘리려는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지금 세금이 엄청 나라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가족 중에 이제 제 친인척들을 포함해서 제 가족 중에도 이제 국세청 다니는 이제 분이 있는데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부족하다고. 지금 위기라고. 세금 부족해서 어떻게 걷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체 세금에 이 부동산세나 재산세나 그 소득세나 이런 걸 다 합쳐서 절반 정도에 되는 세수를 누가 감당하고 있느냐? 강남 3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세수의 절반은 강남 3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이 더 이상 이렇게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테고, 그리고 법인세 같은 세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어디서 세금을 끌어와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결론은 아마 그렇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가야 된다. 음. 그래서
부동산세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좋은데 이 부동산 세금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어, 그 문제를 지금 논의를 그 문제까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거의 이제 대부분이 한 채를 사지 않습니까? 두 채를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채밖에 없는 대부분의 가정이 대부분일 텐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뭐가 좋아 사실 어 그걸 팔아가지고 다시 뭐 다른 데로 산다 뭐 이러면은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 당장 현금화 시킬 수도 없고 보유세만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정말 핵심 지역인 강남 쪽에 그러한 강남 3구 쪽에 아파트가 있지 않은 이상 아파트나 어떤 집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이해 지역들은 사실 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전혀. 예. 슬퍼해 오히려 지금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좀 아쉬워요. 금융자산이 차라리 많으면 모를까. 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좀 재밌는 것들도 봤었던 것 중에 자 뭐 이것도 있었지 중요한 미국 기준금리 동결했죠. 예. 미국 기준금리 동결했죠 최근에. 예. 그리고 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시켰지만 앞으로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아마 트럼프도 집권 초기니까 지금 1년 차죠. 트럼프 집권 1년 차에 어떻게든 일단은 한 번은 띄울 겁니다. 초반에 레임덕이 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주식 시장을 띄우든 코인 시장을 띄우든 아니면 다른 자산 시장을 띄우든 어쨌든 돈을 풀든 기준금리를 낮추든 해서 한 번은 띄울 거예요. 이게 정확히 그 방향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띄우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약간 애매모호한 발언들을 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지금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분명히 지지 세력이 필요하니까 국민들의 지지 기반이 필요하니까 한번 띄워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차에. 음. 한번 불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그 불과 몇 주 전에 얘기했던 나는 주식시장을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었잖아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보여져요. 내년에 있을.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이게 국민연금 이거는 제가 그때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국민개혁안이다라고 하는데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요즘에 좀 돌고 있는 얘기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이다 개악. 예. 안타깝죠. 예. 이거는 진짜 미래 세대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지금 국회의원 다니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5060 세대들을 위해서 진짜 쏟아붓겠다라는 의미밖에 안 돼요.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용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뭐 뭐라고 할까요? 뭐 큰 기대감은 없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직접 눈으로 보이니까 안타깝죠.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2030, 40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정치 참여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그거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무책임한 발언. 우리가 진짜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어차피 나라나 이게 어차피 나라를 움직이는 것들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소시민들의 발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로 나라를 바꾸고 싶고 개혁을 하고 싶고 한다면은 그 자리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국회의원 자리 최소한 국회의원 자리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위를 해서라도 바꿔야 된다. 제가 봤을 땐 그 시위는 그 시위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4.19 혁명 같은 느낌으로. 어 사실 4.19 혁명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보니까 아래에서 그거를 받쳐주는 위에서 진행이 됐고 아래에서 그걸 받쳐주니까 이제 그게 된 것이지 그 혁명이 통과된 것이지 혁명이 통한 것이지 어,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정치에 무관심해서 이렇다 이것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로 역사를 모르고 정말로 사회생활을 모르고 그런 거죠. 자, 사회생활을 모른다고 표현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이 전체 사회의 축소판이 결국에는 회사잖아요. 회사 정 국가 단위를 줄인 게 회사니까. 어, 자, 임직원들이 임원들이 결정한 어떤 사안이 있어요. 뭐 사안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노조가 아무리 들고 일어나서도 크게 바꾸지 못해요. 노조도 결국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바꾼다면 굳이 이제 그런 그 자리 뭔가 바꾸고 싶다면은 어 최소 본부장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의 자리 위치에서 그걸 바꿔야 될 텐데 아무리 뭐 차장이나 과장이나 대리나 주임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뭐 시위를 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본인들의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어,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지금 국회 이거를 이제 우리 차장 뭐 대리, 과장, 주임 뭐 이런 사람들을 국민이라 생각하고 연금 개혁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이제 그 임원이라 생각한다면 딱 어느 정도 왁구가 맞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 가지고 뽑은 국회의원들 아니냐. 그건 그거고 그때 그것만 넘기면 국회의원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잖아요. I don't care.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때만 딱 철면 피고 알고 하는. 진짜로 본격적인 그 힘을 보여주려면 광화문 집회처럼 정말 100만, 200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진짜 뜻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고 그렇게 해서도 지금 어 될까 말까인데 단지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어서 결국 이 사태를 초래했다. 그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생각해 보면. 음.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좀 재밌어 보이는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뉴스인 것 같고요. 음, 중간중간에 뭐 트럼프가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지배력을 확대에 기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인터뷰도 있었고, 음, 엔비디 그 젠슨 왕이 4년 내에 미국에 수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쭉쭉쭉쭉쭉. 그 중국의 이제 딥시크 관련된 핵심 인력들을 지금 비자 제한하고 있죠. 중국에서 인재 유출될까봐 뭐 그런 얘기도 지금 기사도 있었고, 금양 금양 얘기도 나왔었네요. 금양 이야기도 있고, 쭉쭉쭉쭉. 금양 얘기가 뭐냐면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이 적극적으로 밀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상장 폐지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음, 그런 얘기도 있고. 그쵸. 요즘에도 연예인들 지금 세금 하니까 갑자기 또 불현대 생각하는 게 이제 연예인들 지금 엄청 털고 있죠. 연예인들 세금. 유연석 70억, 이한이 60억, 조진웅 11억 추징당하였다는 거지. 유연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복 소송하고 있고, 이한이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연예인들 털고 있죠. 국세청이. 그만큼 이것도 이걸로 또 이슈화 시키고 있고, 국가에 세금 없습니다 지금. 네. 다른 거에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생각나네 또. 아이고 참. 용해인 백조. 이 용해인 의원이 백조를 또 투입을 해서 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분기별로 4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백조를 투입해야 된다. 이러고 앉아 있죠. 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건 진짜 좌파스러운, 이거 정치적인 발언이라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이거는 나라 망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래놓고 말하는 게 이제 미국은 2천조를 이런 국가 부양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재정 투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00조만 지금 내가 100조만 얘기하는데도 이 난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미국하고 비교하고 있는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국하고 비교해요. 어떻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미국은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무제한으로 찍을 수 없는 약소국인데 돈을 말이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어쨌든 간에 이제 대충 요 정도까지 지금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기사들이었던 것 같고요. 어, 모르겠네요. 좀 약간 아무래도 약간 희망적인 기사를 좀 보고 싶은데 요즘 나라 꼴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좀 아쉬워요. 네, 많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기사가 더 오래 남기도 하고 사실. 사람은 이 부정적인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그런 게 있잖아요. 손실에 더 민감하고 이득 본 것보다. 그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생존에 관련된 문제, 생존에 관련된 어떤 DNA 구조가 생존에 관련된 거랑 연관돼 있다 보니 부정적인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발달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심리가 그렇다 보니까 예, 그렇다는 거고 낮에 그때 방송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84,000달러. 이게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 시세를 보게 되면은 요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
이동평균선을 그리진 않았지만 거의 200일선에 딱 지금 안착해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려보면 나오긴 하는데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4월 초? 4월 초에는 어느 정도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위로 취소 오르든 아래로 곤두박질 치든 지금 이제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때까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저는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피어 그리드의 지수는 탐욕 공포 지수는 32. 아직은 뭐 그렇게 막 공포 지수는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동평균선 같은 거 200일선을 좀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200일선으로 많이 봐요. 요 200일 기준으로 지금 신기하게 파란색이 이제 200일 선인데 쭉 보시면 초록색깔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 2000 초창기 때 말고 초창기 때도 심지어 200일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200일선 뚫리게 되는 순간 쭉 나락을 가버리죠. 나락을 갔다가 다시 또 지지해주다가 여기 좀 지지해주다가 또 200일선 뚫려면 바로 공두박질 치고 다시 또 이게 다시 언제 회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쭉 됐고 대체적으로 200일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게 심리 지표예요. 이런 게 심리 지표. 그리고 인디케이터 보자. RSI 매도와 매수세가 얼마만큼 센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시면 돼요. 그냥 이 피어 앤 그리드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게 예측을 딱 정확하게 예측을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방송도 그랬었지만은 그 확률, 그 리스크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률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확률을 조금씩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지 이게 뭐 점쟁이처럼 맞추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심리 지표들을 좀 이런 기술적 분석,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벌써 1시 반이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은 누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일단은 저는 재밌게 방송했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때도 좀 더 유익한 방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주말 아주 잘 보내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